자, 어제 바른정당이 최고위원 간담회와 의원 만찬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뉴스탑10 5번째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 아주 진하게 뽀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오늘 굉장히 언론에 회자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어젯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김 의원과 유 의원을 포함해서 바른정당 소속 의원 18명이 어제 만찬을 했습니다. 네. 어제 분위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둘이 입맞춤을 하는 등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저 만찬이 비공개로 이제 전환이 되자마자 네. 분위기가 또 싸해졌다고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하는지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네. 자강파와 통합파가 저 자리에서도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화면에 보면 이 두 상징성 있는 두 사람이 뽀뽀, 입맞춤을 하는 걸 보면 뭔가 극적으로 합의가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저 뽀뽀의 의미는 뭡니까? 일단 저는 왜 우리가 그 정치권에서 많이 뭐 폭탄주 먹는 장면 이런 건 좀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뽀뽀하는 장면은 벌에 뽀뽀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굉장히 참 이채롭게 봤는데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상이몽이죠. 네. 동상이몽. 뭉쳐야 산다. 네. 생각은 같습니다. 뭉쳐야 산다. 하지만 김무성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유승민 의원은 아니다. 우리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일단은 20명 자체가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서로의 그 셈법은 상당히 또 다른 거죠. 저 입맞춤을 할 때만 해도 자 지금 바른정당 내에 이 비대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이 대세다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해석이 되는데 저 입맞춤이 끝나고 나서 김무성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잠깐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비대위원장을 맡아도 되고 둘이 같이 해도 되고 뭐 누가 해도 좋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저렇게 뽀뽀를 했을 때만 해도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인정을 한 그런 의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의원이 뭐 뽀뽀했을 때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진실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하고 나서 좀 마음이 바뀐 게 아닌가. 몇 분 사이에요? 그러니까 뭐 변하는 것은 뭐 그 자유기 때문에 네. 뭐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제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네. 이 행태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기 드문 이 브로맨스의 이 명장면을 연출해 놓고 바로 좀 다른 소리를 해서 과연 저게 통합을 위한 진정한 그 뽀뽀였는지 아니면 이 그 통합의 행보였는지 이제 이런 의구심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제가 하면 좀 지나친 건가요? 앞으로는 뽀뽀하면서 뒤로는 발목을 잡았다. 그러니까 그 어제 상황만 놓고 보면 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김무성 의원이 반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뽀뽀를 차라리 거부를 하고 네.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될 때다. 네. 그런데 유승민 체제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이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고 그 화합의 뭐 술잔을 나누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좀 일관성 있는 행보가 됐을 텐데 뭐 여러 이제 그 기자들이 지켜보는 데서는 유승민 대표와 인정하는 듯 스킨십을 하면서 인정하는 듯 하다가 뒤에 가서 이제 다른 소리를 하니까 네.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네. 김무성 의원에게는 상당히 좀 저게 정치인의 능숙함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치인의 속다르고 겉다른 모습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근데 원래 이제 유승민, 김무성 의원의 스타일이 이렇게 뭐 똑부러지게 자기 주장을 갖고 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유승민 네. 의원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현장에서는 이른바 우리가 뭐 상대 막 공격해온 상대를 얼릴 때도 오히려 안아주면서도 사실은 안아주는 것과 그 뒤에 건 별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 당시에도 두 사람이 저렇게 했을 때는 우리 잘해봅시다. 하지만 머릿속에 들은 생각은 서로 달랐던 거죠. 잘해보자라는 거기는 똑같았지만 잘해보자는 그 내용은 서로 달랐던 거죠. 자, 유승민 의원이요. 자강 그리고 통합론에 대해서 입장을 어제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자강이라는 단어 자체를 뭐 써본 적이 없고요. 정당을 하는 사람이 자기 당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예. 지난 7일에 밝힌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SNS에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의 내부 분위기, 어려운 그 상황을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다 어렵다는 걸 스스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신 네. 것이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선에 등장했다가 물러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스스로 나서 전면에서 내가 대표를 맡겠다, 비대위원장을 맡겠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승민 의원만큼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들어가기 참 어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스스로 뭐라고 나서긴 힘들지만 당이 모아준다고 한다면, 네. 나를 뽑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유한국당과 다시 손을 안 잡겠다, 그러니까 동시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므로 그 얘기는 바른정당으로서는 이제는 그야말로 뒤에 돌아갈 표를 막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거를 죽음의 계곡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어떤 그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죽음의 계곡에 이게 갇히는 수가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그 바른정당은 소속 의원 수가 20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딱 채우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한 명만 이탈을 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에서 빠지게 됩니다. 네. 지금은 여야 4당 체제인데 만약에 여야 3당 체제가 되면 바른정당은 존재감이 굉장히 급격히 축소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탈 의원들이 생겨서 자유한국당으로 투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과연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이 20명의 원내 교섭단체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높습니다. 근데 자. 좀 그 정치인들의 언어 있잖아요. 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썼던 언어, 거의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네. 안중근 의사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승민 의원도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저는 그 비장한 어떤 심정은 알겠는데 네. 좀 언어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너무 저렇게 이 막 죽음, 막 비장한 이런 언어를 정치인들이 좀 사용하지 않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그렇습니다. 좀 함축적이면서도 본인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그렇게 되기는 시기적으로도 좀 좋지가 않은 게요. 네. 지금 이제 북한 6차 핵실험 이후에 네. 한반도가 과연 북핵 위협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전술핵까지 가져와야 된다라는 게 국민 여론의 10명 중에 6명인데 네. 지금 바른정당이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네.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하든 아니면 맞습니다. 바른정당이 스스로 강해지든 이 국민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 내부들의 어떤 문제 해결을 못하고 이 자중질환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으로부터 더 좀 멀어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유승민 대세론으로 굳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잠시만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처럼 발목을 잡혀갖고 대세론에서 또 물러나는 건가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바른정당의 주도권을 자강파가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유승민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한데요. 아하. 오는 13일에 의원과 원내위원장 연석회의가 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자강파들은 유승민 비대위원장 체제를 좀 확정을 짓겠다, 네. 이런 입장인데, 막상 또 13일에 또 통합파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5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5위로 오늘 꼽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